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누라TV에서는 보랏빛 소가 온다 2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 쓴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것이 마케팅이다 맞나요? 잠깐만요. 그냥 제목이 마케팅이다 였어요. 네,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쓴 세스 고딘입니다. 세스 고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혁신 전문가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하고 여러 기업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 담당 부사장, 야후에서도 일을 했고 AT&T라는 통신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런 데서 일하면서 정보화 시대의 최고의 기업가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이 분야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브랜딩 관련,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하신 분은 세스 고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표지가 보랏빛 소예요. 보라색 소예요. 그래서 보랏빛 소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책에 지금 추천사 써주신 분이 다음 CEO 이재웅 대표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줄 정도로 중고 서점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강남점에서 4,800원에 구입을 한 책입니다. 자, 보랏빛 소는 간단해요. 보라색 소가 없는데 어떤 소만 보라색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보라색 소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너 보라색 소 봤니? 너 보라색 소 봤어? 야, 내가 보랏빛 소를 봤는데 야, 너 믿어져? 보랏빛 소 믿어져? 이러면서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만들라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랏빛 소가 될 수 있을까? 보랏빛 소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광고나 홍보 마케팅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마케팅 관련되시는 분,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제품에 엄청난 광고를 쏟아붓는다. 예전에는요, $100의 비용을 들이면 $200가 돼서 돌아왔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광고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소음과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상품, 너무 많은 매체, 너무 많은 스팸 메일로 어지러운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간섭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없다. 자, 누가 광고하고 설명하고 나한테 홍보하면 지겨워요. 전단지를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단지를 누가 보나요? 전단지를 누가 받아요? 전단지에 사탕을 아무리 붙여도 누가 그 전단지를 가치 있게 보냐고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비용을 들이는 광고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돈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당신을 무시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해야 될 생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발간됐어요. 2007년도. 2007년도에 발간된 책이니까 미국은 더 빨리 됐겠죠. 무려 10몇 년 전에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변함없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잘 되지 않는다. 자, 보랏빛 소를 간단히 정의해보자면 보랏빛 소는 곧 리마커블한 제품이나 서비스다. 리마커블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고객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리마커블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고 당신의 매출은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 당신은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인가? 리마커블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혁신의 기회가 정말 많다고.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례를 들고 있어요. Three Dog Bakery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 개의 강아지 빵집이란 뜻이네요. 100% 천연 원료로 만들어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
당연히 애완동물을 겨냥한 게 아니지요. 동물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했습니다. 극적 효과가 있었죠. 네. 우리 제품은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천연 원료입니다. 라고 하면은 강아지를 정말 아끼고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택하겠죠. 유기농, 무방부제 이런 거 우리 강아지, 내 가족이, 내 새끼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겨냥한 거예요.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혁신적인 책입니다. 자, 52장의 카드 시리즈를 만든 린 고든은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작은 선물용 책을 개발했대요. 사실 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 비 오는 날이나 뉴욕에 방문했을 때 또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아이디어와 글과 그림이 담겨 있는 한 묶음의 카드이다. 얼마나 팔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있는, 아, 내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딱 뽑았을 때부터 행운의 카드 같은, 포춘 쿠키 같은 그런 것. 그런 그림과 글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저 이런 카드, 버추 카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카드 많이 봤어요, 종류를. 자, 500만 세트 넘게 팔렸대요. 500만. 여러분, 500만이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100만 개만 팔아도 막 진짜 우리나라 손꼽히는 가수였어요. 500만이라는 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뭐 10분의 1을 샀다는 건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큐비넷이라는 스피드 이발소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4분의 1 가격으로 6분의 1 시간에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1996년도에 5만 7천 명이었던 고객이 2002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그웨이라는 거 아세요? 무공의 전동 스쿠터. 이거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우리 이거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죠. 세종시, 제가 사는 세종시에는 이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분 2007년도에 나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2007년도에 이런 세그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닐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2007년도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아, 세상에 이런 물건도 있구나. 아, 이게 보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책을 읽는 건 되게 세상을 빠르게 내다볼 수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어도 내 눈앞에 사람들 타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자, 공짜 선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팔아라.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관계우선의 법칙, 빌비숍도 같은 말 하죠. 무료로 가치 있는 걸 제공해라. 자, 판매 대상이 기업이든 교육기관이든 정부든 일반 소비자든 공짜 선물이 들어있는 상품 번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2004년도 보고에 따르면 크리스피 크림의 주요 영업점들의 방문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고 한다. 자, 여기에 크리스피 도넛이 왜 나와 있냐면, 크리스피 크림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을 때 갓 구워진 그 크리스피 크림을 줄 서 있는 사람에게 한 개씩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이 부부가 줄을 서 있으면 부부 다 하나씩 줘요. 우리 부부가 같이 온 건데도 한 개씩 줄 정도로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 뜨끈뜨끈한 도넛을 먹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공짜 선물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그냥 한 개나 2개 정도 먹고 사가지고 오려고 했었어요. 한 세트, 한 박스까지 먹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전 몰랐어요. 줄을 서 있는데 공짜로 막 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 남편도 하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2개를 사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걸 공짜로 주는데. 사람들 다 박스로 사가고 막 2박스 사가고. 이것도 영업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년도에 비해 20%나 감소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원히 통하는 공짜 선물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점점 더 나은 공짜 선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유다.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해야지
계속 온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크리스피 크림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맛도 질리고. 자, 어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으며 생산성을 높이라고 격려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였고 돈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그 높은 페이를 받기 위해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더 일을 열심히 했고 진짜 급여가 올라갔고 급여가 올라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고임금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장의 원동력.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번성하고 더 잘 될 수 있는가? 다름 아닌 불만족스러워하는 고객. 나한테 악플 다는 사람? 나한테 항의의 메일을 보내는 사람? 혹은 덜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해결책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지갑을 열 것이 확실하다. 야후라는 사이트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네이버 쓰기 전에 야후를 제가 썼었어요. 야후의 최우수 고객들은요, 구글의 최초 사용자가 될 수 없었다. 절대로 야후에 만족한 고객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따라서 구글은 불만족스러워하는 네티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야후는 광고도 되게 많았고 화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단순하고 깔끔하게 편리하게 만들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이미 엄청난 비행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단골 고객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직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했죠.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는 잘 모르지만 단거리를 많이 했나 봐요.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진에어, 제주에어, 부산에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비행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스 시크릿 다들 아는 브랜드죠, 여성들은. 여기는 일반 속옷을 공략하지 않고 화려하고 섹시한 잠옷을 원하는 여자만 공략을 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 뭐 퍼퓸이라든가 이런 샤워 코론 같은 것도 굉장히 향기가 좋죠. 자, 당신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큰 소리를 막 쳐, 난 이 사업을 할 거야, 난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신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요. 당신에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거야. 스필버그의 뒤에는 그가 멋진 영화를 만들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사람들 함께 모아줄 그럴 힘.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인간관리, 신뢰 이런 걸 쌓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애플이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애플의 성공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각각 자신들의 혁신이 몰고 올 변화를 모은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서 직원들을 보여주었대요. 수년 동안 그 비디오는 어떤 수정도 거치지 않았고 실제 미래의 모습과 비디오의 모습은 달랐대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비디오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열정을 발산할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비디오에 나온 저 비전을 실행할 수 있을까? 전 미국 국민이 아이폰을 쓰고 전 세계인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걸 막 상상을 했겠죠. 그런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면 가능케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꿈과 목표를 시각화하는 거 왜 중요한지를 또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에 파워포인트나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오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자, 회의가 끝나면 자세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나눠줄 테니까 이야기를 내가 하는 동안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사람들이 내 PPT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그 보고서라든가 유인물을 프레젠테이션 시작부터 나누어주면 절대 안 된다. 그걸 미리 받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그것만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도 유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나는 너무 궁금하니까 막 다음 장을 넘겨서 봅니다. 유인물을 끝까지 봐요. 강의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유인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강의의 기대감이 떨어져요. 아, 이 사람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네.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면서 마무리 하겠네. 유인물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내용이 안 들어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드라마도 다음 스토리 알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유인물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 유인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가져왔죠. 슬라이드 하나에 사용한 단어는 6개를 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설명할 일이 있을 때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거나 막 글씨를 길게 넣으면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그걸 막 읽으면 안 돼요. 키워드를 짧게 넣고 6개를 넘으면 안 되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혁신적인 상품, 보랏빛 소와 같은 그런 제품, 상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겠죠. 대화를 유도하는 상품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 사용자를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이벤트, 애플 스토어가 주최하는 학교 초대의 밤. 그래서 무슨 학교 사람들을 초대를 하겠죠. 처음에 페이스북이 명문대 몇몇 학교들끼리 이용하는 그런 SNS였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보이게 만들기, 유기농 식품 표시하기.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를 유기농 식품이라는 인증 마크를 박아버리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는 상품, 보이는 상품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아까 유기농 식품과는 반대죠. 그러면 보이는 상품을 보이지 않게 만듦으로써 리마커블 해지고 보랏빛 소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치열 교정기. 이거를 안쪽에 한다거나 안 보이게 하는 거. 소비자의 시간 빼앗기. 뭐야? 고정관념 완전 깨지죠. 소비자의 시간을 빼앗으면 누가 좋아해?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3시간짜리 풀코스 요리. 괜찮은데? 왜냐면 내가 누구 되게 좋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비즈니스적으로 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3시간 동안 음식이 천천히 나오는 거야. 괜찮겠죠? 빨리 먹고 국밥을 막 먹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 오감을 만족시키는 상품. 자, 감각을 만족시키면서 또는 금욕적인 상품. 금욕이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자제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크리스피 크림의 도넛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열량과 어마어마한 달콤함을 지니고 있는, 먹으면서 이렇게 단 걸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거 장난 아닐 거. 기름에 막 튀기고. 네. 하지만 우리 만족스럽죠.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리마커블 하기 때문에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자, 예상 밖의 장소에 점포를 설치하기. 감옥 안에 세워진 맥도널드. 감옥 안에 맥도널드가 세워졌나 봐요. 이거 그런 사례 같아요. 그 다음에 끝내주는 타이밍 잡는 법. 자,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보랏빛 소와 같은 마케팅 전략이죠. 축구 시합 종료 후에 양 팀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판매하기. 축구 시합 시작할 때 말고 종료를 딱 하는 그 타이밍에 양 팀의 로고가 생긴 티셔츠를 엄청 사고 싶어요. 실제 제가 이제 축구 경기에 갔을 때 끝나고 나면 티셔츠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엄청 막 가슴이 막 타올라가면서 옷을 한 벌 건져가야겠다. 우리 아이를 뭐 입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영업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자, 다른 가게들보다 30분 늦게 문을 닫기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이 12시까지 영업할 때 한 30분 정도 더 하는 거?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괄호하고 뭐라고 써야되냐면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다. 30분을 더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와 여기는 영업을 되게 오래 라고 뭐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에 24시간 문을 여는 것은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려워요. 밤새 영업하는 건 어려워요. 괄호하고 하지만 멋진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돈 낭비일 뿐이지만 큰 변화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이득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작은 변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완전히 리마커블하고 누가 봐도 야 저기는 24시간에 언제든지 가도 돼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하시든 어떤 채널을 만드시든 사업을 하시든 브랜딩을 하시든 보랏빛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얘기하자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계속 세스 고딘이 말하는 보랏빛소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뭐 책을 뭐 엄청나게 잘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무지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로 나는 이 채널을 승부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을 때 매일 영상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매일 라이브를 해야겠다.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리마커블 하겠다. 리마커블 하다는 그거죠. 야, 저 사람은 맨날 라이브해. 야, 저 사람 맨날 영상 올려. 그게 뭐 질이 좋거나 잘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지만 그냥 리마커블 해주는 방법이 저는 제 자신이 엄청난 실력이 있고 뭐 잘하고 대단하고 이게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한 거죠. 여러분들도 리마커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 좋겠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마커블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가장 크다거나 가장 빠르다든가 높다든가 싸다든가 쉽다든가 강하다든가 새롭다든가 깨끗하다든가 아주 가장 이 앞에다 가장이 다 붙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치를 둘 때만 의미가 있대요. 소비자가 가장 빠른 걸 좋아한다. 그럼 거기에 가치가 있고 소비자가 가장 싼 걸 좋아해요. 그럼 싼 거에 가치가 있어요. 월등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감동받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빨리 퍼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의 경쟁자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의 경쟁자가 쾌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면 된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따라하는 거는 보랏빛소가 아니죠.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잘 돼요. 그럼 어떤 경쟁자는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아 단맛도 없고 향도 없으며 칼로리가 낮은 바삭바삭한 과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왜냐면 칼로리가 엄청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그런 거 있어요. 곤약 같은 거, 네, 곤약 말린 거, 그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별표를 100개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전략이 나옵니다. 보랏빛소가 될 수 있고 리마커블 할 수 있는 누구나 막 입소문 낼 만한 좋은 전략. 내가 아는 모든 전략 중에서도 좋은 디자인 전략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디자인을 세련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책 같은 경우도 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유튜브도 디자인을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채널은 제가 돈을 써가지고 사람을 써서 디자인을 따로 맡겼어요.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제가 돈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돈을 썼습니다. 자, 슈퍼마켓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최악의 손님들. 예를 들면은 맥주 한 팩 또는 치즈 10장짜리를 한 봉지만 사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손님들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끔 대우를 해주고 4인 가족을 위해 한꺼번에 $300치를 사는 얼간이들에게는 긴 줄에 벌을 씌우는 대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 쬐끔 사고 돈도 안 된 사람은요, 되게 소량 계산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많이 사는 사람은 줄을 한참 서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과는 반대로 많이 사는 고객은 다른 고객들보다 월등히 나은 대우를 해준다면, 그래서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저 그런 보통 고객들로 하여금 우대 고객이 받는 특별 대우를 생생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마케팅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매 행위가 공공성을 띈다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공공성을 띠는 구매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 전기차.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이 사회가 깨끗해져. 우주가 깨끗해져. 자연 보호를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어떤 것의 이익을 기부한다. 어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 내가 이걸 사면. 저는 위켄 쿠키라는 걸 많이 먹었었어요. 장애우들이 만드는 그런 쿠키예요. 그래서 그 돈은 다 그쪽에 쓰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위켄 쿠키가 비싸지만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먹으면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가치를 느끼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수익도 생기고 월급도 받아갈 것이고 그 수익을 또 그런 좋은 일에 쓸 것이고, 이게 공공성을 띠면 힘이 정말 강력해져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 있어요. 영업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신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문을 연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문을 여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런 방법은 또 어떨까? 개점 행사를 한밤중에 갖는다든지. 너무 웃기다. 개점 행사인데 밤에 하는 거야. 낮에 안 하고. 단 44분 동안만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한 책을 당일에 배달해주는 온라인 서점은? 자,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귀한 거. 자, SNS 마케팅 하는 분들은요, 주문을 몇 월 며칠까지만 잠깐 받아요. 그리고 한정 수량 판매도 많이 합니다. 뭐 맨날 영업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업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요, 어설픈 영업시간보다 차라리 24시간 문을 여는 게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식당은요, 1년에 한 번만 연대요. 교회 자선기금 모금 행사 때만.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온대요. 이번을 놓치면 1년 동안 없으니까. 자, 어떤 비싼 호텔을 갔었는데요. 샤워 커튼이 싸구려에다가 예쁘지도 않았대요. 가끔 비싼 호텔인데 샤워 커튼은 그냥 하얀색? 그냥 비닐로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만약에 경영진이 이 고장이 유명인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유명인이 호텔을 찾을 때마다 굵은 유성펜으로 샤워 커튼 안쪽에 사인을 남겨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이게 마케팅 전문가들의 혁신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제가 호텔을 갔는데 샤워 커튼 안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 사인이 있다. 아니면 무슨 정치인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기네스 펠트로 좋아하나 봐요. 나 같으면은 뭐 기네스 펠트로나 믹 제거의 사인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500번을 얘기할 거래요. 500번을 막 사람들에게, 야, 내가 무슨 호텔에 몇 호에 갔는데 기네스 펠트로 사인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 좀 극단적인 것에 끌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남들을 쓰고 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요약을 하자면, 대체 비용. 자, 우리가 왜 리마커블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왜 보랏빛소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난 마케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걸 봤을 때 임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하는 작업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자, 컴퓨터가 지원하는 텔레마케팅, 컴퓨터 기반 생산, 컴퓨터가 하는 마케팅, 다 이렇게 컴퓨터가 분석하고, 사람은 별로 일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다른 곳에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대체 비용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요즘은 캐셔보다는 키오스크 기계를 세워놓는 게 훨씬 싸죠. 이렇게 임금 사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해외 인력이나 컴퓨터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무려 10년도 넘게 전에 이걸 계속 강조한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리마커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일을 매력적이고 창의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보랏빛소 세스 고딘이 하는 말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 되라.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기업도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브랜딩에 관심 가질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작가님이기도 해요. 오늘 세스 고딘의 보랏빛소가 온다 2 읽어봤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